예, 안녕하세요. 풍수와 건축 이야기, 성신건업의 최원규 대표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도시에 살면서, 도시인이면서, 농업인이 아니면서, 논밭을 사가지고, 거기다가 농막이라고 갖다 놓고, 그거를, 농막을 사실 농막이 아닌데도, 그걸 농막이라는 구실을 달아서 세컨드 하우스처럼 막 쓰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 분명히 법에 조촉이 되는 겁니다. 그것도 민사도 아닌 형사법이에요. 농지법하고 산림법은 형법입니다. 물론 계고도 하고 벌금도 물려요. 원상복지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게 도를 넘으면은 형사처벌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농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막을 평수는 정해져 있어요. 3m, 6m, 20제곱미터 이하가 농막이라고 합니다. 그 속에는 지역에 따라 틀리지만 정화조를 쓸 수가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싱크대 쓸 수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농막에는 기초 콘크리트 못합니다. 훼손 안 됩니다. 그건 농지이기 때문에 그 농지를 훼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만일에 불법으로 어떤 시설물을 한다든가 했을 때는 적발 대상이거나 신고 대상이거나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얼마 전에 농막 할인 행사를 했어요. 100개를. 그래서 이미 다 판매는 다 끝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고지를 해드립니다. 소비자 고지 의무라 그러죠. 알려드려요. 그렇게 쓰지 마시라고. 그리고 농막은 신고제잖아요. 허가를 안 내는 거예요. 전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농막은 그냥 농막 자체, 농사 지면서 잠깐 농기계 지놓고 잠깐 쉬는 곳이지 거기서 바베큐 파티하고 놀러 와서 놀다 가고 이런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큰일 나요. 그거 나중에 큰 민원의 소지가 되고 돈 잊어버리고 마음고생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조심하시기 바라고요. 만일에 농막을 할 적에 적발되는 대상이 뭐냐면은 첫째가 농막을 지면 비 들이치지 말라고 처마 달기 이거 안 됩니다. 처마 달아내는 거 뭐든지 처마 1m 1cm도 달아내면 안 돼요. 두 번째 데크 깔기 안 됩니다. 1m도 안 돼요. 단 그거를 딛고 올라서는 구름판이라 그러죠. 디딜판 그거는 돼요. 그게 이동식일 경우에 이렇게 띄었다 붙였다 하면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거는 되고 두 번째 조경하기, 세 번째는 조경하기인데 아니 밭에다 무슨 조경을 해요? 조경하면 안 됩니다. 꽃도 심어도 안 돼요. 농지는 거기다가 농작물을 심는 데이기 때문에 조경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잔디 깔기 안 됩니다. 잔디 깔아서는 안 돼요. 절대로. 그거 어떤 사람이 잔디 깔았습니다. 나 이거 뜯어가지고 팔아갖고 농작물 소유도 한다고. 이거는 뻔한 거짓말인 거 알아요. 공무원들도 바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러분들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잔디 깔아왔다고 농작물 심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가 뭐냐면 자갈 포석. 자갈을 차 빠지지 말라고 자갈을 깔죠. 그거 안 됩니다. 농지에다 자갈을 깔고 그 자갈로 해도 농작물 심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은 농막은 농사 짓는 목적 외에는 써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러면 허가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하려면 처마 달고 데크 깎고 뭐 차 안 빠지게 하고 조경 갖고 그러면은 건축 허가를 내야 되는 겁니다. 건축 허가를 내서 정상적으로 농막이 아닌 건축 신고를 해서 집을 줘야 되는 거죠. 그게 맞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수, 오수, 무단 방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화조에서 오수나 하수, 그 다음에 싱크대에서 하수돗물, 그 계면활성제라죠. 모든 싱크대 손을 씻는 비누도 다 계면활성제입니다. 그거 안 됩니다. 무단 방류 무조건 안 되고 그건 모든 상하수도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한 사람 때문에 여러 사람한테 피해를 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농막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 안 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평수는 6평을 넘으면 안 됩니다. 20제곱미터 이상을 넘으면 안 되고, 그리고 2층 안 됩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중다락 뭐 되지 않느냐. 중다락이요. 1m 80을 넘으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1m 80, 그 용마루까지 쳤을 때 얘기예요. 1층 바닥에서 용마루까지 끝까지 쳤을 때 1m 80을 넘어가면은 그것도 불법입니다. 그것도 뜯어 가야 돼요. 그거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2층을 뜯어 없애면은 1층에 셀 테니까 그거 옮기는 겁니다. 이거는 그런 걸 구입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중다락은 1m 20이 실내에서 봤을 때 1m 20이 딱 맞는 겁니다. 그 이상 되면은 다락방이라 그래야지 중다락이나 아니면 2층으로 하면은 그건 다 불법이라는 거, 이런 거 좀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제 전기가 있어요. 예, 전기인데 여러분들이 농막에 쓰시는 전기가 농업용 전기입니다. 병용 3kW 나오는 건데, 그거를 농번기, 농사 지을 적에는 원래 그게 농막을 지으면서 지하수를 파게 돼 있어요. 무조건 농사를 지기 위해서. 그래서 전기를 끌어주는 건데, 그것도 굉장히 싼 가격으로 들어옵니다. 전기가, 병용 전기는 엄청 싸요. 보통 주택용 전기처럼 비싸지 않고 주택용 전기의 5분의 1 가격이에요. 농업용 전기가. 그런데 그거를 주택으로 끌어들여서 농사에서 농사 지으라고 양수기 돌리라고 전기를 끌어줬더니 그거를 집에서 쓰고 있는다? 그것도 대부분이. 그것도 농한기에 쓰고 있는다? 그거 불법입니다. 다 그 추징당합니다. 그거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농기계가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땅이 뭐 땅 크기에 따라 틀리지만 농기계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농사를 졌을 적에 거기에 나온 일정 금액의 수입을 얻었다는 수익 영수증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농지원부도 만들어 놓는 게 좋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대부분 어떤 식으로 하시냐면은 땅 뭐 한 200~300평짜리 사갖고 농막 그냥 신고만 해놓고 딱 갖다 놓고 쓰다 보니까 불편하니까 뭐 처마도 달아내고 또 데크도 달아내고 옆에 뭐 창고도 달고 뭐 잔디도 깔고 차 빠지니까 자갈도 깔고 뭐 조경도 이쁘게 꽃도 심고 큰일 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그렇게 하시려면 정상적으로 건축 허가를 내셔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내셔야 되고, 만일에 건축 허가를 안 내신다면은 도시인이 농지를 소유해서는 안 됩니다. 농지는 그냥 농사를 짓는 사람한테 농사를 짓게 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만일에 소유를 하셨다면 농사를 정상적으로 지시라는 겁니다. 정상적으로 지시고, 농막은 그 법 테두리 내에서 위법이 아닌 상태에서 사용하시라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그거를 농지 전용을 하고 건축 허가를 내서 정상적인 건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것만은 참고해 주시고, 농막을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데 지금 집중 단속 기간이에요. 올해가 단속 중이고 공무원들이 다 다니면서 사진 다 찍습니다. 허가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어요. 다 찍어요. 다 찍고 이 소유자, 땅 지주 다 조사해가지고 개구장 보냅니다. 무조건 보내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안 가면 되지. 그 문 안 따면 되지. 그거 아닙니다. 세금 추징당해요. 그러니까는 농막을 잘 활용하는데 위법적인 건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농막은 그냥 농막, 주택은 주택. 어떤 사람은 편법으로 그걸 근생으로 해가지고 근생으로 집 1가구 2주택, 1세대 2주택 안 되려고 그렇게 편법을 쓰시는 분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있는데, 왜 그런 일을 합니까? 농사는 농사 짓는 사람들이 농사 짓게 하고, 또 도시에서 생활하면 도시에서 하고, 만약에 땅을 샀으면은 건축을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여러분들이 위법적인 농막을 제대로
좀 아시고 사용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농막을 지어서 팔고는 있지만 저는 자격이 안 되면 농막을 안 팝니다. 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팔면은 분명히 문제가 생기고 또 일일이 일반 주택보다 일일이 다 고지를 해줘야 돼요. 이건 안 되고요. 이거는 되고요.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왜 골치 아프게 돈 뭐 몇 푼 벌자고 그걸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여러분들도 농막을 도시 생활하면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농막을 놓고 쓰실 적에는 주의하라는 말씀을 좀 당부를 드리고 싶고요.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도 한 번 더 미리 단속 나와서 막 그렇게 곤란 겪지 마시고 정리할 거 있으면 미리미리 나중에 뭐 민원 들어간 다음에 고발 당한 다음에 경찰서 왔다 갔다 하면서 범죄자 되기 전에 정리할 건 미리미리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농막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그보다 많아요. 정말 많은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냥 요약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 정도만 알고 계시고 농막은 농막답게 쓰시고 주택은 주택답게 쓰시는 거고 도시인은 도시에서 있는 사람이 농지를 이제 앞으로 소유 못 합니다. 그리고 지금 소유한 사람도 분명히 농사를 져야 돼요. 안 지면은 그거 벌금 물습니다. 농지에다가 분명히 농지인데 농사를 안 지면은 그것도 과태료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신중하게 생각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농막 때문에 저희가 전화를 굉장히 많이 받는데 저희한테 사간 농막도 아닌데 그 농막 이렇게 처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어떻게 안 됩니까? 그럼 사간대에서 하세요. 그러면 그 회사가 없어졌대요.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해요? 그건 저희가 그냥 가져가래도 저희는 안 가져옵니다.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만일에 팔았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든지 처리를 해드리죠. 해드리는데 근데 지금 하루에 뭐 20-30통씩 농막에 대해서 전화가 와요. 오는데 뭐 지금 단속 중인데 뭐 단속 당했는데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그거 벌린 사람이 누구죠? 그렇게 일을 판 사람이 누군가요? 결자해지입니다. 한 사람이 그거를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한테 그런 거는 문의도 전화도 하시면 안 돼요. 그 사신 곳에다가 문의하시고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농막을 절대로 불법적으로 사용하지는 마시기를 진짜 진정으로 부탁을 당부를 드리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한 농촌 생활 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준비를 철저히 공부를 많이 해서 농사 일을 한다 아니면 농업인 비슷한 일을 하시겠다 그러면은 그때 구입을 하세요. 조금 더 주더라도. 네. 오늘은 여기까지 농막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